대한민국 끝자락 전남 지역에서 100조 원의 가치를 지닌 금광이 발견되었습니다. 탐색 결과 묻혀있는 금의 양이 기존에 밝혀진 것에도 상당수가 지하에 묻혀있는 상황. 이에 놀란 세계 각국의 글로벌 금광개발업체들이 한국 금을 노리고 진출에 욕심을 냈다고 합니다. 일본 또한 자기 지분을 주장하며 한국 금을 탐냈다고 하는데요. 한국에 묻혀있는 대규모 금광의 실체와 향후 전망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야여기를 뚫어야. 3 회장은 흥분한 목소리로 한 군데를 가르쳤죠. 인부들 역시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다년간의 조사 끝에 엄청난 보물을 발견했기 때문인데요. 대정이 가리킨 지점을 파자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의 말대로 판 지점은 놀라운 것들이 가득했습니다. 반짝이는 금이 조심스럽게 모습을 드러낸 것이죠. 순도 높은 금이 오케이 사람들의 기대는 더 높았는데요. 전남 해남군 황산면에 위치한 모이상, 황산은 사람들의 기대 속에서 예상치 못한 것들을 선사했습니다. 그동안 한국에서는 금 채굴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으나 모이상, 황산 개발에 성공하면서 안정적인 금 생산이 가능해진 것이죠. 한때 채산성 문제로 채굴이 어려웠던 광산 대한민국은 지역 곳곳에 금맥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이 지지부진해 투자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모의 성광선의 투자 성공으로 많은 이들이 고무되면서 본격적인 금맥 잡기 열풍이 불었죠. 그 결과 진도군 가사도에서도 엄청난 금맥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광대역 유도분급 정밀 탐광 기술을 동원해 가서도 주변에서 상당량의 금이 묻혀있다는 사실을 발견. 대략 21만 톤에 가까운 금광석이 가서도 지하에 있다는 것을 파악했죠. 광대역 유도분급 기술은 기존 시추를 통해 광석을 분석하는 방법이 아닌 교류 전류를 땅속으로 흘려 광물 보존량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기존에는 지하 100 이내의 광물만 탐사할 수 있으나 이 방식을 이용하면 지하 300m까지 광부로 확인할 수 있는 최신 기법이죠. 그 결과 금액만으로 따져봤을 때 300억가량의 금이 들어있는 곳으로 확인되었죠. 그런데 최근 기술이 발달하면서 300m 밑까지 이 광맥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놀랍게도 가서도 금광에 묻혀있는 금의 수준이 상상 이상인 것이 밝혀졌습니다. 현재 알려진 최고 금광인 시베리아 남동부 수해 로그 지역에서 발견된 금광보다 더 많은 양의 금이 대한민국 가서도에 묻혀있는 것이 알려진 것이죠.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300억 수준의 금만 묻혀있는 것이 아니라 100조 원 수준의 금이 묻혀있는 곳입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금광 역사에서 최고 수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소위 로그 지역에서 발견된 금광이 대략 85조 원 가치인 것을 감안할 때 가사도 밑에 묻혀있는 금광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할 수 있죠. 물론 지하 깊숙이 묻혀있는 금을 꺼내기 위해선 인력은 물론이고 채굴에 있어서 조심성을 기해야 하는 것이 사실. 그러나 묻혀있는 수준이 상상을 초월하는 양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걸 온전하게 파낼 수만 있다면 금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정도입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대한민국은 금메달이라고 불릴 정도로 전국 어디에서나 금을 발견할 수 있는 국가였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노다지 열풍이 가능했던 것도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금을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오래전부터 대한민국은 금의 나라였습니다. 신라시대에는 경주의 대부분의 가옥에서 금을 사용한 가옥을 볼 수 있었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풍부한 금을 선조들은 계속 사용했습니다. 명성은 실크로드를 타고 중국과 서서울까지 넘어가 신라를 총칭할 때 금의 나라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많은 외국인들의 금을 기대하고 신라를 찾을 정도였습니다. 실제로 신라시대의 유물의 상당수는 금을 이용한 유물이 많죠. 또 놀라운 것은 특별히 힘을 들이지 않고도 지 표면에 있는 금을 채취하는 수준에서 신라는 엄청난 금을 얻을 수 있었던 곳인데요. 지하에는 이보다 더 많은 금이 묻혀있고 개발할 수 있는 인력과 추출 기술만 있다면
금광에 먼저 손을 댄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인들은 한국 광산의 가치를 눈치챘죠. 일제는 한국 지리를 공부하기 시작했고 광산을 만들기에 적합한 지역을 찾기 위해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그 결과 일제는 각 지역에 광산 하나를 개발할 정도로 전국도에 펼쳐진 금을 얻기 위해 인력을 투입했습니다. 그때 노다지 열풍이 전국적으로 불기 시작했고 국가만이 아니라 개인들도 금광산 찾기에 몰두했습니다. 실제 일제강점기 시절 거부로 유명했던 최창학은 금강산 개발에 손을 대 엄청난 부를 누렸던 인물이었죠.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 백범 김구가 암살당하기 전까지 사용했던 경교장의 원래 주인이 최창학이었습니다. 그는 금을 통해 얻은 돈을 종로의 땅을 구입하는 데 소모했고 그 결과 일제강점기 최고의 부자로 널리 알려졌습니다. 그 정도로 대한민국에 묻혀있던 금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정도로 엄청난 양이 묻혀 있었습니다. 일제가 미국은 물론이고 제국주의 국가들과 대결을 펼칠 수 있었던 것도 조선에서 캔 금 덕분이라는 설명이 있을 정도로 대한민국의 금은 엄청날 수준이었습니다. 지속적으로 광산 개발과 기술 개발에 투자했다면 대한민국에 묻혀있는 금을 온전히 다 캐올 수 있었겠지만 일제 패망 이후 혼란한 현대사를 거치면서 6.25 전쟁 시기에 많은 수의 금맥 탐지 기술과 광명기치가 실존되었습니다. 현재 한국이 개발 중인 광산 역시 일제강점기 시절 개발을 위해 열어두었다가 잠시 개발을 멈춘 곳으로 채산성이 있다고 확실한 곳들만 문을 연 곳입니다. 충북 음성 무급광산과 충남 청양 구본광산이 대표적이죠. 1952년 문을 연 이 광산들은 월 60km에서 80kg을 생산하는 대한민국 대표 광산이었지만 경도 붕괴 사고와 광부 임금 인상 금값 하락이라는 악재들이 겹치면서 수지를 맞출 수가 없어 폐광하는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대한민국 금광을 연구한 권영걸 금강연구가에 따르면 무급과 구본광산 역시 대한민국 최대 금 생산을 도맡은 곳이었지만 다른 곳에 묻혀있는 금은 더 많은 양일 것이라는 추측을 내놨는데요. 그의 예견대로 가사도 금광에서 엄청난 양의 금이 발견된 곳입니다. 더 좋은 소식은 가사도 금광 외에 다른 곳에도 이와 같은 대규모 금광산지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인데요. 권영할 금광연구가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묻혀있다는 의견을 남겼습니다. 해외에서도 한국의 대규모 금광 개발 소식에 충격을 받았는데요. 특히 안전자산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금을 찾는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에 묻혀있는 금을 노리기 시작한 곳입니다. 영국 금광 개발 업체 블루버드먼 전투는 최근 충남 청양 구봉 및 고창 금광 개발에 제시동을 걸며 금 채굴의 열의를 보였습니다. 본래 피터슨 최고 경영자는 4월 서울을 방문해 개발 관련 전략적 미팅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발생 이후 2년 만에 한국을 찾은 것인데요. 사업 허가기간 및 규제에 대한 제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CEO가 직접 한국을 방문하며 모든 사업을 챙긴 곳입니다. 한국에도 수많은 금광 개발에 주선한 피터슨 CEO가 유달리 한국에 집착하는 이유는 바로 한국에 모처에 있는 금맥이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일 것이라 지적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죠. 세계적인 금 채굴 기업인 유몬트 역시 한국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1921년 창립되어 미국과 캐나다, 남미, 아프리카 등 전 세계에 걸쳐 금 채굴 사업을 벌이는 유몬트 역시 최근 한국의 금 매장량에 관심을 보이며 사업 진출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 앵글로골드, 아세안, 티킹, 로스골드 등 금 채굴업계에서는 명망 있는 회사들이 한국 금광을 노리고 한국 사업체를 준비하고 있거나 최강 지역을 찾고 있는 가운데 기존 한국 금 채굴 기업들은 추가 금광 확보를 위해 노력 중이죠. 특히 가서도 금광으로 초대박을 맞이한 골든섬에서는 고무적인 결과에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주변 섬들도 샅샅이 뒤져 미처 발견하지 못한 금광 개발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원이 없어 항상 자원빈국 소리를 듣던 대한민국이 금을 통해 자연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안전자산인 금값이 날로 상승하고 있기에 황산의 가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전망. 일본에서는 한국의 대규모 건강 관련 소식을 전하며 과거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이 투자한 광산을 한국이 이어받아 개발했으니 광산의 상당 부분의 지분을 일본이 가져가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말도 안 되는 일본의 목소리를 들은 한국 광산 개발업자들은 어디까지나 기술을 갈고 닦아 그물 채굴한 곳은 대한민국이라는 말과 함께 일본의 주장에 대응할 가치를 못 느꼈다고 합니다. 한민국에게 찾아온 초대박의 기원 한국이 막대한 금을 바탕으로 지금보다도 더욱 부강한 국가로 거듭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해 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